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요즘에는 매일매일 지금 속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에러님께서 어제 GTC 행사에 대한 리뷰를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모닝뉴 라이브는 매일마다 텔레그램에 진행되고요. 음성은 여기에 녹음이 돼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FMC 회의가 이제 하루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2년물 금리도 그렇고 모두 5bp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블랙락의 라이더 CIO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FMC 회의에서 6월 인하를 시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했지만 제가 원문을 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한 이야기는 6월 달에 인하할 것 같다라는 신호를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willingness와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의지와 어떤 욕망을 표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지금의 금리는 정상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낮춰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FMC 회의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작년 11월부터 금리 좀 인하 좀 해줘 제발 이라는 분위기였다가 안 해줄 거야? 삐졌어.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삐지다 못해서 야 그러면 금리 아예 인하 안 해주겠네 그러면서 흥 이런 분위기니까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그건 아니래 여러분 파월이 그건 아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당장 내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싸움이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점도표에 표현이 되고 파월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비씨 그러니까 좀 친절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BOJ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용어 하나들이 사실 좀 쉬운 용어들이 아니어서 개념을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건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은 이거예요. BOJ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엔화도 강세가 되면은 나 해외에다 투자해 놓은 거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채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흔들리는지 여부를 통해서 BOJ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야 4천만 땡겨줘 라고 얘기하니까 73%가 해외 투자자들이 그럼 제가 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싶은 해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너무 많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가실 때 여러분들이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이 돼도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모구가 매일마다 국내 시장을 정리해서 오후 5시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GTC 행사에 대한 실망? 혹은 차익 실현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젠순왕 아저씨가 삼성전자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고마워요 젠순왕. 젠순왕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자세히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기대가 크다는 걸 보니까 좀 잘 좀 해 왜 이렇게 안 되니 너는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하이닉스 거만 가져가니까 내가 좀 힘들어 너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HBM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테크놀로지컬 미라클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기적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겸손하다 험불하다 그들은
그러면 돈 좀 더 쳐줘요. 재순아, 돈도 많이 벌면서 HBM이 기적이라며. 그럼 돈 좀 더 쳐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1%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GTC 행사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반등을 했고요. 목표 주가가 번스타인 $1,000, 웰스파고 970, 골드만삭스 $1,000 등등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AMD는 어제 5%나 하락했어요. 야, 엔비디아가 저렇게 나가면 우리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전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제 99% 올랐네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와 관련돼서 이렇게 인수합병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 안대공학 에러님이 GTC 행사를 본 후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본 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엔비디아가 정말로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에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 저 나름대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으로 잠재적인 경쟁자까지 견제해버린다라는 거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입장에서 자꾸 자체 칩을 만들겠다는 등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등 이러니까 이것을 끊어내버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내가 더 싸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TSMC 3나노가 들어갈 걸로 예상됐는데 4나노를 채용하면서 수율은 오히려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전략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덜 쓰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2세대 AI 엔진을 채용해가지고 기존의 16비트나 8비트를 지원하는 것에서 4비트 지원도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자친구 선물 주려고 반지를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 전부 명품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명품 사주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좀 싼 거 사려고 했는데 명품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GPU 쓰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주는 것만 그렇게 고성능은 필요 없는데 그냥 엔비디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 그럼 내가 싼 것도 만들어줄게.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낮춰가지고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 칩을 뭐하러 설계하니 그냥 우리 거 가져다 써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U 시장까지 먹겠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CXL이 힘을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공급자 측에서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했다면은 수요자 측면에서는 일로 오세요. 원래 GPU 쓰고 싶었는데 못 쓰셨던 분이죠. 일로 오세요 라는 이제 잠재적인 고객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GPU를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나도 GPU만 있으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진짜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자, AWS나 애저처럼 GPU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들고 나온 서비스는 NI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면은 NIM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NIM은 옵티마이즈드, 최적화된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추론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AI 지금 학습은 내가 했거든. 그래서 AI라는 애가 지금 일단 시장에 나갈 수가 있어. 그럼 얘한테 추론을 시켜가지고 얘한테 일 시키면 진짜 잘한다. 근데 너 이거 쓰고 싶은데 못 쓰지? 그럼 내 거 가져다 써. 님 가져다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야, 이런 거 만드는 거 솔직히 컴플렉스하지. 복잡하고 타임 컴슈밍. 시간도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거 써. 우리 거 진짜 좋아. 구독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님이라는 그런 서비스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AI 개발의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AI 시대의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절치부심해서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 개발에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다라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눈을 크게 떠가지고 AI 개발 잘해가지고 서비스 잘 만드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월달이 가는데 2분기에 클럽 H를 지금 모집 중입니다. 이 클럽 H 모임을 2월 29일 날 했는데 그때 오후 4시에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무려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사무실로 초청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좀 친하게 투자에 대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참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저도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